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민주당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리전에서 미국의 임박한 패배가 북아프리카에서 친러시아 쿠데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사자 가족들이 전사자 시신 운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관련 170개 SAR이 발행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의 독립언론 페페 에스코바르가 지정학의 체스보드에서 미국 제국을 밀어내는 힘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굴욕이 이제 전 세계 대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고통스럽게 생생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토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나토가 그들의 지배를 받는 글로벌 사우스의 경멸을 받고 있다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주권 국가로 대우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미군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워싱턴 패배는 글로벌 사우스의 경멸과 도전을 불러오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대리전에서 임박한 워싱턴의 패배는 글로벌 사우스의 도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워싱턴의 패배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PMC 바그너의 활동이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7월 26일 니제리아에서 친러시아 쿠데타가 성공해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억류했고 쿠데타를 주도한 압두라하만의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가 원수에 올라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니제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니제리 옆에 말리에서 러시아의 PMC 바그너 그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수도 니아메이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는 쿠데타 옹호 및 프랑스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니제리는 1960년까지 프랑스 식민지였고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었으나 이웃 말리에서 러시아의 PMC 바그너가 활동하고 있는데 니제리에서 시위대가 니제리 국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흔들며 프랑스를 비난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러시아 PMC 바그너의 자비로운 영향력이 미국과 서방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브릭스 플러스 그리고 러시아의 골든 루블 3.0은 근본이제 통화로 피아트 머니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스스로 글로벌 패권을 포기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에서 전사한 미 해병대 13명 중 한 명의 가족이 전사자의 시신을 알링턴 국립묘지로 옮기기 위해서 6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밀스 하원 의원이 전사한 해병대 병장 니콜 기의 가족과 접촉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밀스는 팍스에게 국방부가 기의 가족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밀스의 사무실에 따르면 법률 변경으로 인해서 국방부가 더 이상 전사한 군인의 이전 비용을 지불할 의미가 없습니다. 기의 시어머니는 팍스에게 국방부에게 전사한 기의 시신을 거주지이자 신병 모집소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로 옮기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의원은 책임이 국방부에 있어야 하며 6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전사자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비탄에 빠진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독하게 부당하다.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은 흔한 일인데 전사자의 시신을 옮기는 비용을 국가가 아닌 전사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면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가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바이고 미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미국이 스스로 글로벌 패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받은 증거가 쌓이고 있어 나머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커머 하원 감독위 의장과 함께하는 팟캐스트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진행자 벤 퍼거슨은 지난 몇 년 동안 6개 은행에서 발행한 170건의 바이든 가족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SAR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SAR은 은행이 범죄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있을 때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무부에 전송하는 보고서 양식입니다. 코모 감독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SAR은 매우 드물게 제출됩니다. 코모는 SAR이 2개 제출되면 은행 계좌 개설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SAR을 제출하는 것은 규제기관에게 규제를 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며 이는 은행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SAR이 170개 발행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코머는 SAR을 격발할 수 있는 것은 느닷없이 발생하는 대규모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장은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및 웰스파고를 포함한 6개 대형 은행들이 자금 세탁, 인신매매 및 세금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가족과 관련하여 재무부에 170개 이상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 SAR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모 의원은 중국에서 바이든의 비즈니스 파트너 랍 워커에게 전송된 300만 달러의 송금과 관련된 특정 SAR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송금을 받은 지 불과 24시간 만에 워커는 여러 바이든 가족의 페이퍼 컴퍼니에게 지불을 시작했고 결국 4명의 다른 바이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그래서 중국 공산당 간부가 돈을 보낸 건가요? 라고 물었고 코모 의원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코모 의원은 그게 맞고 조직적이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바이든 일가가 인신매매, 돈세탁, 세금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수백 건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 SAR을 제출했으나 왼쪽 만평에서 보듯이 FBI와 법무성 그리고 주류 언론들이 바이든 일가의 범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이렇게 한심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의 개인 요리사 타파리 캠벨의 시신이 월요일 아침 오바마의 마사스 빈야드 사유지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캠벨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주목을 받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은 911 신고 로그에 신고 이유가 기록되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캠벨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흥미를 더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가 눈이 멍이 들고 손에 붕대를 감은 모습으로 나타나 금요일 전용 빈야드 클럽에서 골프를 치는 동안 미셸 오바마가 마사스 빈야드 다른 곳에서 테니스를 쳤다는 점입니다. 오바마의 사진은 왼쪽 손에 손가락을 감고 있는 붕대와 함께 왼쪽 눈 아래 멍이나 검은 눈을 드러냅니다. 오바마의 왼쪽 손가락에 감겨있는 붕대입니다. 오바마의 왼쪽 눈 밑에 있는 멍자국입니다. 캠벨의 사망 원인으로 수영 불능이 언급되었으나 그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고 초기 보고에는 버락 오바마와 미셸이 사고 당시 자택에 없었다고 했으나 마셔스 빈야드에 있었고 딸 둘이 사건 다음날 자택을 나서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오바마가 개인 요리사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